방광도 안 쓰면은 문제가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소변도 배출해줘야 되고 대변도 마찬가지로 배출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 성? 네. 성기능? 이것도 안 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다치고 3달쯤부터 이제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달 반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성재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친 레벨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생활이 가능한지 또 임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통계가 있어요. 저 레벨에서는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발기 자체가 안 되니까. 건강한 남자니까 당연히 저도 그런 성욕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다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현타가 딱 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슬픔도 좀 있었죠. 처음에 다치셨을 때 병원에서 2년 동안 계셨다고 그러셨나요? 2년 4개월. 차도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군아파트 살던 제가 저녁 처리가 돼버리고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에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의 집이 일단은 없었어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병원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모험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10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회로 나갔다가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막막하죠.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 환경 자체도 너무 불편한 거죠. 물론 가장 불편한 거는 시선이죠. 밖을 나오는 순간 동물원 원숭이처럼 쳐다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밖으로 나가도 결국 집 밖으로는 안 나가는 운둔형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활동 할 엄두도 못 내고.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셨는데 군 내에서 다친 건 아닌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애를 입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가유공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산재 그리고 보험에 의한 보상들 뭐 이런 거 받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땅에 헤딩했다고 해가지고 MH라고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처럼 MH 분들은 원망할 대상도 없고 그때 그 판단들 그 선택들에 대한 후회들로 자기 스스로를 막 공허하게 만들고 구속으로 내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술로만 보내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병원 생활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옆에서 다른 환자들이 이제 보험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요. 이제 MH 환자가 들었을 때는 너무 부러운 소리죠. 보상받을 길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는 막 소리를 하고 있고 혜택 관련된 것들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되게 부럽고 저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처자식까지 있고 처자식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할지 그러니까 더 저 스스로를 원망을 했죠. 계속. 근데 정말 생각 없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서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넌 좋겠다. 애 셋 낳고 장애인 됐으니까 나는 뭐냐 장가도 못 가보고 뭐 애들도 없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장난하냐 속으로. 그렇죠. 난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처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땡전 한 푼 받을 때도 없이 나는 저녁 처리돼버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처자식만 없어도 이 사람들한테 미안할 일도 없고 어깨가 좀 가벼울 테니까. 그렇죠.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나 하나만 힘들면 되는데 그런 소리들 들을 때마다 너무 저한테는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런 용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통의 전동 휠체어들은 손으로 이렇게 조이스틱을 좌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또 어르신분들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제 휠체어는 만물상처럼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달린 게 많은데 제가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헤드 컨트롤러 방식이거든요. 뭐 전진, 후진, 또 좌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이 있어야 일상생활 할 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너무 작으면 이제 눈도 피로하고 하니까 저는 여기 태블릿 폰을 사용을 해요. 손을 못 쓰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타치펜을 물고 핸드폰을 하는 거죠. 네. 이걸로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고. 파란색 관이 있잖아요. 뒤에 이제 물백이 있거든요. 워터백에다가 호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이게 원래는 유압류를 보내는 관로예요. 다관절 호수인데 캐비타로만 묶어가지고 원래 이 용도로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네. 되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불편할 수 있을까.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타인에게 부탁할 일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더 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블랙박스 모니터예요. 평상시에는 후방 카메라용으로 쓰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장비를 하려면은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 이 휠체어 가격만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 헤드 컨트롤 이 옵션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추가로 장착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합치면 이것도 4천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제가 퇴직금 받은 게 한 4천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3, 4천만 원짜리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중고로 처음에 구입을 했어요. 중고로 구입해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헤드 컨트롤러까지 다 중고로 다 장착이 돼 있었어요? 네, 정말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고심 끝에 구입을 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내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이 기운이 내 가족들한테도 전파가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휠체어를 접하지 않았다 하면은 분명히 제 삶은 지금하고는 180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중증일수록 보조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건데 특수전동 휠체어가 필요한 저 같은 장애인이 있잖아요. 틸팅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게 저는 체중 분산을 스스로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지체 장애인들이 위험한 게 욕창이 너무 위험해요. 욕창은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거고 한마디로 썩는 거잖아요. 썩다 보면 그 염증 때문에 또 다른 2차 합병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제일 싼 거는 200만 원대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때는 208만 원인가 209만 원인가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면 자부담금 없이도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휠체어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새거 전동 휠체어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고 구입하다 보니까 나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고는 또 지원금이 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넘쳐나고 누군가한테 막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필요하고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휠체어이기 때문에 이런 휠체어가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생계를 위한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껏 일을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접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해보셨어요? 가장 처음에 설문조사, 장애에 관련된 사회복지 무슨 연구하는 논문을 쓰시는 대학원생분 설문지를 작성해주면 2만 원을 준다 했나? 그 2만 원짜리 설문조사를 하고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2만 원을 벌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대로 일을 했던 거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죠. 저의 첫 번째 강의가 2015년 3월에 있었는데 그 첫 강의를 통해서 7만 원 정도 돈벌이가 됐던 거예요. 물론 돈은 바로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날 치킨하고 피자를 주문하고 아이들하고 어머니랑 맛있게 먹었죠. 내가 처음 일다운 일을 했고 이 기쁨을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어쨌든 살 길이 보이게 된 거니까. 네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들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좀 여러 번 했던 거는 지도 맵을 보면 보행 그리고 뭐 자전거 뭐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휠체어 기준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 기반의 맵을 만드는 그런 알바를 휠체어 탄 당사자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네, 내비게이션 같은 그걸 만들고 있던 업체는 어디였어요? 업체라기보다는 대학교에서 기업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알바들을 여러 번 했지만 다 단타성 뭔가 어플화돼서 모델로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런 데서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기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그 기업 이미지도 도움이 될 거고 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있죠. 또 한번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또 한때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도 저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다 보니까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다니는 일을 좀 최소화하려고 좀 작게 하고 있고 작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 RTV에서 썰준이라는 코너를 시각장애인 선생님 안승준 선생님하고 저 이원준하고 두 준인 그래서 썰준이라고 하거든요. 장애 이야기를 좀 쉽고 유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선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나요? 무뎌지긴 해요. 무뎌지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걸렸던 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첫째는 이제 둘째, 셋째랑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친구들 더 좋아할 시기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다녔고 둘째, 셋째는 몇 살이에요? 16 그리고 14 이렇게 됐죠. 둘째, 셋째랑은 항상 이렇게 자청용 우베코처럼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시선이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막 불쌍하다 하는 시선들로 아이들한테 너무 가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자꾸 돈까지 주려고 해버리니까 정말 원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막 있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했죠. 좀 몸의 불편함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운동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 또는 이렇게 방송에 노출하거나 매체에 노출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제가 이렇게 노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장애인 제도라든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첫째로는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고 계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비춰줌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비장애인 분들조차도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보다 더 보람되는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제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비춰야지, 세상에서 다들 정말 쓰임새 있는 존재인데 나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막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막 비수를 꽂고 있으면서 너무 위축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이 남겨주신 정말 한 땀 한 땀 써주시는 그 따뜻한 그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제 상처들이 다 가려지고, 저 스스로도 너무 막 어깨가 펴지고 내가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뒤에 천군만마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있는데, 진짜 더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 집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오셔서 일단 햇빛만이라도 쬐셨으면 좋겠어요. 햇빛을 쬐면 일단은 비타민 D를 흡수하면서 뼈가 건강해지고 우울한 기분들이 사라진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니까 한 발짝 집 밖으로 나오셔서 햇빛 쬐기부터 시작하는 거, 또 좋은 영상들 찾아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세바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나도 언젠가 저런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6년 뒤쯤 제가 세바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특히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삶을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극복했다라고 하면 제가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저는 하루에도 비장애인보다 몇십 배는 더 많이 좌절해요. 더 많이 우울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응원을 받아요. 그러한 응원들 덕분에 제가 집 밖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누군가한테 할 수 있더라고, 힘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가식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 티가 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만들어준 많은 분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 저에게 정말 무한의 그런 응원을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현재로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이런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나온 영상을 통해서 좀 따뜻한 기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잠시라도 웃음을 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도 하는데 조금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는 영상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럭중사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원주님 모시고 척수장애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